정면 돌파를 하는 사람이 더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바로 방통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이랑 김태규 상임위원입니다. 자,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서 탄핵을 벌였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잠재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대리하고 있는 김태규 상임위원장이 사실상 민주당을 향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때 있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전투력. 두 번째, 전문성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 판사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김명수를 향해 쓴소리 날렸던 게 바로 당시 김태규 판사였습니다. 전투력 있는 거죠. 두 번째,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법을 너무 잘 알아요. 즉, 좌파들의 말던 선전선동에 대해서 법과 절차에 따라 반박할 수 있다.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전투력, 전문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좌파들 향해 공격을 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아마 예쁜 그림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자, 아니나 다를까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인사권 감시 넘어 개입이다. 권력 분립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처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모든 인사 민주당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도 반대를 안 해본 적이 없어요. 모두 다 태클 걸었습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걸면서 사실상 삼권 분립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을 향해서 지금 고발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고발한다고 엎어놓고 있어요. 자, 이와 관련돼가지고 김태규 직무대행도 그래 고발해봐. 그럼 나도 무고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맞불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과연 누가 더 법을 잘할지 지켜보면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 민주당 위주의 과방위 청문회 위원은 위법이며 3차 청문회를 불출석하겠다라는 사유서까지 낸 겁니다. 자, 이렇게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민주당을 향해서 잘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왜 김태규 직무대행은 민주당이 독단으로 벌이는 청문회와 관련돼서 위법이라고 말을 할까?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가 근데 누구로부터 나오고 있느냐? 바로 지금 과방위 위원장으로 있는 최민희로부터 도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어떤 게 됐습니까? KBS 이사, MBC 방문진 이사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MBC 사장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스피커로 전략된 MBC를 끝까지 못 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MBC 사장의 방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들이 뭐까지 하고 있냐면요. 이런 것까지 했어요. 방문진, 민주당 측 이사 3인이 신임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고 행정소송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문진과 관련돼서 신규 이사 선임을 이렇게 망치 두들겼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든 안 바뀌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 추천 이사 3인이 신규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고 재판부에다가 행정소송을 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 좀 알아보니까요. 실제 언론은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MBC 대주주 방문진 새 이사 임명을 26일까지 효력 정지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 실제 이거를 너무 갑작스럽게 낸 겁니다. 그냥 얘기도 없이 너무 갑작스럽게 낸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방통위가 이와 관련돼서 제대로 대응을 해야지만 뭐가 교체될 수 있는 겁니까? MBC 사장이 교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진이 뭐 한 겁니까? 실제 재판부를 향해서 조금 늦춰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조금 늦춰달라고. 그러니까 원래 재판부는 언제 26일 전에 재판을 열려고 했었는데 이와 관련돼서 변론을 잘하고 법적으로 잘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방통위가 재판부에 요청한 겁니다. 조금 시간 늦춰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와 관련돼서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MBC 사장 교체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요한 건 이와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 최민희가 최근 방통위 청문회에 있어서 이 재판 자료를 청문회에서 유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 여러분들. 재판 자료를 유출한 겁니다. 실제 그와 관련해서 방통위 변호인단이 변협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더 나아가 MBC 3노조는 최민희와 관련된 재판 간섭 혐의로 고발장까지 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최민희가 이와 관련돼서 문제가 될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행정법원에 본안을 제기한,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곳이 어디라고요? 최민희가 아닙니다. 박문진 민주당 측 이사 3인이에요. 즉 재판 당사자가 최민희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민희는요, 이 재판이랑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근데 아무 연관성이 없는 최민희가 뭐 한 겁니까? 그와 관련된 재판 자료를 청문회에서 유출한 겁니다. 실제 어떻게 유출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영상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게 방통위 답변서입니다. 이번 그 가처분 신청에 관한. 이거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약 2주 넘는 기간 동안 서류심사, 가로하고 취합, 정리 작업 등 과정을 거쳐 박문진 이사를 임명했다. 맞습니까? 직무대행 답하세요. 맞습니까? 이 답변서 맞습니까? 답변서 제가 아까도 아마 질문이 나왔었는데 제가 그 답변서를 못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그 말 하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조성은 처장 답해보세요. 이거 맞습니까? 2주 동안 심사했어요. 맞습니까? 저도 답하세요. 답변서를 못 봐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저도 못 봤습니다. 그 세 사람 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중요한 가처분 소송 하는데 아무도 이 답변서를 못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방통위가 작성한 거예요. 방통위 대리인이. 자, 그런데 어쨌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민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실제 재판 자료를 청문회에서 들고 저렇게 흔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영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요. 실제 직무대행도 내용을 몰라요. 처장도 내용을 모릅니다. 기획조정관도 모릅니다. 즉 방통위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아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최민희는 이걸 어디서 갖고 왔냐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왜냐? 실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언제부터 오늘 신문이 들어갔냐?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실제 법원이 박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간처분 신문을 오늘부터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오늘 심지어 공개도 아니고 비공개 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최민희가 이 재판 자료를 흔든 청문회 날짜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난 14일입니다. 19일인 오늘부터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최민희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인 14일부터 재판 자료를 다른 곳도 아니고 국회 청문회에서 흔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왜 불법이냐? 대한민국 법이 있어요. 보여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6조 266조의 16 열사 등사된 서류 등의 남용 금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서면 및 서류 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데 최민희는 이 사건의 당사자입니까? 사건 당사자 아니에요. 근데 최민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사건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판 기록을 흔들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 지금 이게 재판을 목적으로 흔들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청문회를 목적으로 흔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뭐 하는 겁니까? 최민희는 266조를 어기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분명히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된다. 그리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최민희가 그럼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라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자, 실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MBC 사장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 측 추천 이사 3인이 신임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고 지금 집행 신청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들이 지금 어떤 사유로 이것을 멈춰달라고 말을 했느냐? 바로 이겁니다. 민주당이랑 똑같아요. 2인 체제 방통위가 문제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명이서 망치 두드리면 그건 위법사항이다. 즉 2명이서 망치 두드린 안건은 무효라고 지금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에 딱지가 않게 말씀드렸어요. 위법 아니라고요. 방통위법에 된다고요. 다시 보여드립니다.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방통위법 13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3인입니까? 4인입니까? 5인입니까? 아닙니다. 2인이라고요. 2명 있으면요. 회의 소집할 수 있다고요. 심지어 뭐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의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망치까지 두들길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좌파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지금 이렇게
행정법원에다가 집행정지 신청까지 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딱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집니다. 좌파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길 수가 없느냐? 최근에 제가 이것도 보여드렸습니다. 헌재가 KBS 수신료와 관련돼서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좌파들이 뭘 문제를 삼았냐? 이 방통위 위원회 숫자를 문제 삼았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도 헌재가 뭐라고 말을 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인의 찬성으로 의견이 된 이상 절차상 방통위법 13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즉 뭐 하는 겁니까? 헌법재판소도 인정했다고요. 2명이서 망치 두들긴 거 괜찮다. 오케이다. 그래서 이거 합헌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2인 이상이 두들겼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말하면은 실제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말하는 이 논리도 완전히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억지 부려가면서 지금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딱 보더라 어떻습니까?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좌파들이 질 수밖에 없는 재판인데도 불구하고 시간만 끌려고 지금 저렇게 지금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최민희는 뭐 하는 겁니까? 재판 기록을 유출해서 청문회에서 흔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민희는 고발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들이 왜 이러한 일들을 벌였을까? 자, 결국에는요, 유도신문을 하기 위한 거예요. 유도신문.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실제 저 재판 기록에 대해서 누가 못 봤습니까? 방통위 그 누구도 못 봤습니다. 즉 방통위 그 누구도 못 본 이 문서를 가지고 최민희가 유도신문을 하는 거예요. 실제 그리고 그날 청문회가 몇 시까지 열렸습니까? 무려 새벽 2시 10분이 넘어서까지 열렸어요.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사람에게 계속해서 유도신문을 해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좌파들이 제기했던 이 소송이 있어서 저 사람들이 이런 얘기했다라고 써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즉 이들의 작당지를 딱 걸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의심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최민희 혼자만이 벌인 일이 아니다. 누가? 바로 MBC 사장을 방탄하기 위한 박문진 민주당 측 이사 3인과 함께 벌인 일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돼요. 왜냐? 최민희가 어긴 건요, 형사소송법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있느냐? 바로 이것도 있습니다. 국감국조법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즉 재판과 관련돼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뭘 열 때? 청문회를 열 때. 근데 최민희는 뭐 했습니까? 지금 이렇게 재판 기록을 들고서 뭐 하고 싶었던 겁니까? 실제 이번 MBC 사장 교체와 관련돼서 재판부를 압박주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딱 걸려버린 거죠. 이렇기 때문에 최민희는 뭐까지 어긴 겁니까? 국감국조법 제8조까지 어긴 겁니다. 즉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책임을 물어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최민희가 크게 첫 번째 형사소송법 266조를 어겼다. 두 번째 국감국조법 제8조를 어겼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러면 도대체 누가 최민희한테 저 재판 기록을 넘겨줬냐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민희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라고요. 최민희는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들여다가 흔들고 있다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이걸 전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딱 보세요. 딱 주체는 사면입니다. 첫 번째 재판부, 두 번째 방통위, 세 번째 누굽니까? 민주당 측 인사들. 세 번째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재판부가 이거 넘겨줬겠습니까? 아니죠. 방통위가 넘겨줬습니까? 아니죠. 누가 넘겨준 겁니까? 민주당 측 인사들이 이걸 넘겨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즉 이와 관련돼서 이건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어렵지가 않은 게 무엇이냐? 옛날 재판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최근 재판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냐면요. 모두 다 전산 처리가 돼요. 전산 처리가 됩니다. 자, 실제 보시면요. 이렇게 전자소송으로 다들 나와 있습니다. 실제 사건 번호 찍고요. 나오면은 어떤 문서가 있고 어떻게 발송이 되었고 수신일자가 어떻게 되고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실제 이 인터넷, 즉 컴퓨터를 통해서 모두 다 출력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까지 나오냐면요. 이렇게까지 나와요. 이렇게까지.
나의 사건에 현황해가지고 내 사건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문서들이 쓰여졌는지, 어떤 문서들이 지금 제출이 됐고 어떤 문서를 내가 프린트할 수 있는지 모두 다 나옵니다. 저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걸 누가 프린터했는지 이름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누가 프린터했는지. 그러니까 최민희가 지금 청문회에서 흔들고 있는 이 재판 기록을 누가 프린터했는지 그 내역까지 이 모든 기록이 다 전자소송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그냥 조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 이 재판 기록을 어떤 사람들이 프린터했고 그 프린터를 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최민희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만 밝혀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3노조가 최민희와 관련돼 고발장 냈고요. 더 나아가 이와 관련해서 방통위 변호인단들이 변협에다가 진정까지 낸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최민희한테 이 재판 기록을 유출한 변호사를 찾아내기 위해서.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최민희가 지금 굉장히 큰 사고를 쳤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점이 문제인지, 최민희가 지금 어떠한 사고를 쳤는지,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쭉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누가 목소리 내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내야죠. 국민의힘이. 네, 왜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 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최민희가 재판 기록을 유출하다 흘렸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유도신문 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MBC 사장 방탄하기 위해서. 그럼 이와 관련해서 누가 목소리 내야 되겠습니까? 국회 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이 목소리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아쉽게도 아직까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최민희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언론 브리핑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힘이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인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자, 이걸 언론들이 많이 보도를 안 하는데요.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대법원이 이번 달입니다. 조희연의 특혜 채용 상고심을 29일 날 선고한다라는 겁니다. 말인즉슨 3심까지 끝나는 거예요. 참고로 조희연은요, 2심에서도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직이 상실형이 된 거예요. 그러면 2심 재판부의 재판을 그대로 대법원이 받게 되면 조희연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된 교육감직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새로 못 볼 수 있습니까? 서울교육권 관련된 선거를 치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좌파들의 카르텔, 좌파들의 생태계를 우리가 타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실제 윤석열 대통령 어떤 얘기 했었습니까? 바로 이런 얘기 했었어요. 민노총 전교조 야당을 겨냥해서 기득권에 매몰된 나라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이 민노총 기득권 세력들을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싸워왔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고, 중요한 건 이 전교조를 향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목소리를 지금 윤 대통령이 내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노조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교사 단체라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이들이 정치 세력화 되었고 특정 정당만의 기득권화 되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윤 대통령도 문제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전교조를 옹호하는 조희연이가 조만간에 교육감직이 날아가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실제 이와 관련돼서 감사원이 조희연이를 고발했어요. 해직교사 5명을 부당특혜 채용했다고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결론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준 겁니다. 왜냐?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에 저희가 조희연과 관련된 탄원서 써달라고 부탁을 해드렸었습니다. 실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님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엄벌촉구 탄원서를 낸 거예요. 이에 따라 지금 대법원이 이번 달 안으로 선고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희연이가 지금 교육감직이 날아갈 일이 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왜겠어요? 이거 바꿔야 되는 겁니다. 왜 바꿔야 되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교조 때문이에요. 자, 실제 전교조가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면요,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전교조 교사가 이런 말을 했대요. 성렬이 때려잡고 김건희 감옥 보내자면서
고등학생들을 촛불 집회에 참여 종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었냐? 간땡이가 부었어요. 학생들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10월 22일 광화문 촛불 집회 참석 공지문. 이래서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심지어 참가 비용까지 걷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계좌번호까지 찍어가면서. 간땡이가 부은 거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충분히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희연이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충분하게 논의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분명하게 일벌백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이와 관련해서 학생 단체들까지도 목소리 냈어요. 전교조 정치교사가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광주 학생을 참가 종용했다. 고발할 것이다. 라는 목소리 낸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조희연이가 그 어떠한 가타부탄 말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전교조 세력들이 간땡이가 부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조희연이가 조만간에 대법원 선고를 통해서 교육감직이 상실이 될 것이고 실제 교육감직과 관련돼서 재선고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 교육감을 갖고 온다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전교조와 관련된 기득권산 세력들을 우리가 타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와 관련돼가지고 실제 언론들이 많이 보도를 안 해요. 많이 보도를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공론화 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야지만 실제 우리 학생들이 저 전교조 세력들로부터 말도 안 되는 탄압을 당하지 않고 세뇌당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에서 건강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목소리 내고 그 환경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저의 역할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집중해 주시고요. 실제 어떤 선고가 나오는지 더 나아가 선고가 나온 직후에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을 뽑느냐.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사람의 기준을 가져가지 않는다고요. 어디에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방향성과 가치의 기준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전교조, 기득권 타파가 우리의 방향성과 우리의 가치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